나는 성공을 위한 마법의 공식을 약속하는 값싼 자조 환상을 팔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강좌, 영감을 주는 강연, 극복 매뉴얼은 지혜를 가장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름길을 찾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을 살펴보십시오. 파산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거의 항상 쉬운 비밀, 노력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단지 지적 게으름이 아니라 도덕적인 실패입니다. 인생은 명확한 규칙이 있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종종 잔인한 시스템이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해결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불가피한 붕괴. 그래서 오늘은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과대평가되고 낭만적이며 거짓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함이라는 단어는 무적의 이미지, 영원한 영광의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방법. 당신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무적은 아니지만 파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낸 자료에는 어둠의 회복력,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저항, 창조라는 세 가지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수십 년간의 실수와 성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솔직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마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이른바 어두운 탄력성은 뭔가 신비로운 것처럼 들립니다. 고통에 짓눌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말이 되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큰 적은 심리적 거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도망쳐 평생을 보냅니다. 거부는 원시적이고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현실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인간의 두뇌는 가장 쉬운 일을 합니다. 바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버블로 모든 것을 잃은 투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사 가치평가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이익과 빠른 부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단절된 관계에 남아있는 커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파트너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어리석음의 근원이다. 그것은 우리를 실제 세계가 아닌 상상의 세계에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학교, 대학, 직업, 승진, 은퇴 등 예측 가능한 대본을 따른다고 믿으며 선형적인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대본이 아닙니다. 함정과 불쾌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시스템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패테일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모델에 따르면 위기는 100만 년에 한 번만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가파른 낙하, 예상치 못한 곡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1929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파괴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비전이 사라졌거나 당신이 사랑했던 직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계획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붕괴의 과정은 90%의 사람을 파괴한다. 당신의 자신감, 용기, 심지어는 온전한 정신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삶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바람이 불면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집니다. 살아남은 10%는 마법의 힘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이것을 낙관주의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낙관론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정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용은 스토아 학파가 사랑 파티, 어모어 페이타이,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지옥에 던지면 주위를 둘러보고 괜찮아. 난 가난해. 눈을 잃었어. 내 아들이 없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유치하다. 당신은 외과 의사처럼 당신의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더럽고 고통스럽고 느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존자들이 얻는 두 번째 것은 역사고의 지혜입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연구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그곳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복력의 본질입니다. 누군가가 고장에서 나오면 그들의 세계관은 영원히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대신 그는 무엇이 나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십시오. 금융시장에서 이는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회를 놓치더라도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일 수입원, 단일 고객, 단일 기술 세트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러한 의존성은 당신을 묶는 밧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시간 왜곡에 대한 저항입니다. 당신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경향인 쌍곡선 할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진화했는데 그곳에서는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트너는 어디에 있나요? 저기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40년 후의 은퇴를 생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살아남을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단기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에 복리의 힘을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숭이에게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 왜곡은 모든 것에서 나타납니다. 투자에서는 단기 차트에 대한 집착, 빠른 이익 추구, 다음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승리를 위한 도파민을 찾으며 버튼을 누르는 원숭이입니다. 암호화폐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환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한 베팅에서 터무니없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미래의 안전함을 현재의 행복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았나요? 과장일지도 모르지만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복리 이자는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성장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는 종이를 접는 것과 같습니다. 10번 또는 20번 접은 후에도 여전히 얇아 보입니다. 대부분은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합니다. 단조로움, 즉각적인 보상 부족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돈을 쓰고 쉬운 감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과 나는 이러한 왜곡에 저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탄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며 우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복리 개념을 적용합니다. 오늘 책을 읽는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50권의 책을 읽어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50년 동안 매일 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지식은 축적되고 연결되고 화학 반응을 생성합니다. 생물학에서 배운 내용은 왜 일부 회사는 죽고 다른 회사는 번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CEO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티핑 포인트의 물리학은 수년간의 느린 성장 이후 제품이 시장에 폭발적으로 출시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식에 적용되는 복리의 마법이다. 50세가 되면 문제 분석 능력이 20세보다 월등의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가 날 것이다. 시간 왜곡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에 최소 1시간. 뉴스, 소셜미디어 또는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어떤 것도 잊지 마십시오. 고전,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책,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장기적인 지식에 대한 검색을 호흡과 같은 본능으로 바꾸십시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고 지낸다면 기분이 나쁘고 불완전할 것입니다. 둘째, 만족을 연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옳았습니다.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는 좋은 회사를 인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당신의 뇌는 뭐라도 해라. 팔아라. 더 사라.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자신에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본을 축적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처음 10만 달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축한 1달러는 본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혹은 당신에게 지출하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 그 자본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간의 왜곡에 저항하는 것은 자신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 소비자에서 창조자로의 전환이다. 이것이 평범한 사고와 엘리트 사고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디어의 소비자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는 이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시장이 오르나요? 내려가나요? 비트코인이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준비된 답변, 전문가, 비밀을 찾습니다. 그들은 마치 슈퍼마켓에 있는 고객과 같으며 원산지에 상관없이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습니다. 그들은 성분을 읽는 방법을 모르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사고방식은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답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전통적인 교육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치명적이다. 전문가가 추천해서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30%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모른다. 유일한 선택은 전문가에게 돌아가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략으로 위장한 약점이다. 반면에 제작자는 답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사나 영화를 분석하는 예를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 창작자는 투자할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멍거와 내가 즐겨 분석했던 코카콜라 사례를 살펴보자. 소비자는 버핏이 이 주식을 샀으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것이다. 사육자는 왜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는 고전적 조건화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음료를 행복, 여름, 우정, 재미와 연관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당신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수능 편향을 탐구했습니다. 모두가 콜라를 마시면 당신도 콜라를 마시고 싶어질 것입니다. 카페인, 설탕, 가스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이는 인간 두뇌의 보상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은 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목구멍에서 거품이 나는 소리까지 연구했습니다. 이는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가 무섭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가장 외딴 마을까지 콜라 한 병을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경쟁자는 엄청난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훌륭합니다. 코카콜라는 시럽을 생산하지만 병인 및 유통을 아웃소싱합니다. 전 세계 미군과 동행하며 아메리칸 드림과 연관되게 된 가볍고 확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정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의 분야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금융만 알면 금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숫자만 보입니다. 다른 영역의 기본 원리를 흡수해야 합니다. 심리학, 특히 행동심리학, 우리의 결정을 왜곡하는 25가지 인지 편향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 반복되는 순환, 거품, 위기를 이해합니다. 생물학 다윈의 진화론은 비즈니스에서의 경쟁을 설명합니다. 물리학, 임계점, 관성, 작용 및 반응, 수학, 특히 확률과 통계. 그런 다음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단일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신 패널에 걸어 놓고 심리적, 생물학적, 역사적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35개의 서로 다른 모델이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면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다차원적인 사고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운영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기 위해 자신만의 렌즈를 만듭니다. 호기심이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수집하려면 방법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강점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실패할 수 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보드 위에 폰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그리는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요약해보자. 강해지고 싶나요? 나에게 이것은 3가지 합리적인 규율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환상을 갖고 부정하지 마세요. 재난의 가능성에 직면하세요. 당신을 파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역사구와 안전마진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생존의 기초이다. 둘째,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충동에 맞서세요. 돈, 지식, 기술에 대한 복리의 힘을 이해하십시오. 비대칭 반환을 기다리려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장의 대가입니다. 셋째, 다차원적 사고의 훈련입니다. 기성 답변을 소비하지 마세요. 템플릿 제작자가 되어 보세요. 다양한 지식 분야의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을 분해하세요. 이것이 참된 이해에 이르는 길이다. 이 세 가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본능, 즉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즉각적인 즐거움 추구, 지적 게으름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러한 세력과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나의 마지막 조언, 강해진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힘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 약한 걸까? 오늘 나는 심리적 부정에 빠졌는가? 오늘 나는 즉각적인 만족에 굴복했는가? 오늘 제가 게을러서 정신 대시보드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졌는지 확인하세요. 비록 당신이 조금 덜 어리석더라도 말이죠. 매일,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진화의 비결이다.